성실 납세자가 되고픈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세금 전도사 가엔텍스의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텍스터디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합소득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올해 좀 종합소득세 내가 좀 많이 낸 것 같다.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종합소득세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올해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 많은 또 불만들을 또 아마 겪으셨을 것 같은데. 힘든 한 달입니다. 그죠.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들 그렇죠. 많았죠. 그런 분들한테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뭐 줄여달라 뭐 이런 얘기 요구를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겠지만 이제 대부분 원하시는 게 결국은 뭐 탈세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그거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자들이 대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많이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내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로 계산이 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해야 내 세금이 좀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그렇죠. 그래서 세금 계산이 어떻게 어렵지 않거든요. 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 아니니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빵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빵집에서 손님들이 와서 빵을 막 사가면 이제 매출이 잡히겠죠. 그 매출만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뭐 빵 원가도 들어가고 직원들 인건비, 뭐 가게 월세 이것저것 여러 가지 비용들을 빼서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손님들이 빵을 전부 다 신용카드로 다 결제를 하고 갔다고 만약에 치면 그러면 매출은 뭐 100% 노출이 된 거예요. 다 잡히겠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익이 줄어야 되잖아요. 이익이 줄이려면 매출이 줄든지 반대로 비용이 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매출이 만약에 손님들이 다 카드로 결제를 해갔다면 매출은 이미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용을 늘리는 게 이제 답인데 비용을 또 뭐 말도 안 되게 있지도 않은 비용을 더 넣고 뭐 이런 거는 이제 탈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있지도 않은 비용을 더 넣는 거 말고 실제로 쓴 비용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금이 내가 실제로 썼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인정을 못 받는다. 그거는 뭐 어떤 경우인 거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이 내가 뭐 뺄 수 없는 매출로만 구성이 돼 있다. 또 뺄 수 있어도 그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요즘엔 대부분 뭐 카드를 쓰시고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현금 쓰더라도 받고 하다 보니까 뺄 수 있는 매출은 뭐 좀 제한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경비 인정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 내가 돈을 썼다는 거를 결국은 입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서에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돈을 막 이것저것 경비는 많이 나갔는데 하나도 입증 수단이 없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내 입장, 우리 사업하는 분 입장에서는 돈을 쓰고서 뭘 받죠? 영수증을 받잖아요. 그 영수증이에요. 그 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영수증을 잘 챙기는 건데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뭔가를 뭐 이제 식사를 이제 먹고서 뭐 이제 그 요금을 지불하고 대금을 지급하고서 영수증 달라고 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 그냥 뭐 간이 영수증이라 그러죠. 뭐 쭉 찢어서 그냥 그거 주면 알아서 금액도 안 써줘요. 맘대로 막 쓸 수 있고 그런 영수증도 물론 영수증이긴 하지만 그렇게 쓰는 거는 국가에서 잘 안 믿어요.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마음대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라 금액 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은 아닌데 그 기준이 3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만 원이 안 되는 거는 그냥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3만 원이 넘는 금액은 그런 영수증은 인정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인정을 하더라도 일종의 페널티, 가산세 같은 걸 추가로 물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뭐 29,000원짜리 영수증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는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데 제가 실무를 해보면 3만 원이 안 되는 영수증 엄청 모아와도 합쳐보면 금액이 크지 않아요. 별로 금액이 안 되니까. 세금이 뭐 이렇게 그래서 3만 원 넘는 이제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도 카드를 쓰자. 카드를 써서 카드를 썼다는 증빙을 반드시 좀 확보를 하고 그거는 영수증을 내가 꼭 챙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자동으로 이미 그 자료가 전산으로 남기 때문에 따로 내가 종이 영수증을 안 챙겨도 되는 거예요? 챙기는 게 원칙인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을 일정 내가 사업용으로 쓰는 카드가 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거기 등록을 해놓으면 모아놓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업용으로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놓는 게 일단 첫 번째군요. 그래서 그 카드를 최대한 많이 쓰고
현금을 혹시 쓴다, 네.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거. 사업자용 그 현금 해당 영수증. 그 점포에서 예, 그죠. 현금 영수증 발급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계좌이체로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인테리어를 했다거나 예. 인테리어 업자한테 현금 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의무 대상자가 아닌 예,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최종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종들은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집 인테리어도 하긴 하지만 예. 사업자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최종 소비자 대상으로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돼요. 세금 예, 계산서를 예, 받아라. 예. 법에서 인정하는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확실하게 인정해주는 그런 증빙들, 영수증, 지출에 대한 증빙이에요. 지출 증빙을 반드시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지출 중에 하나가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그렇죠. 또 비중도 상당히 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예. 제일 큰 예. 비용이 예.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 비중도 상당히 큰데 인건비를 지출했다. 누군가 뭐 알바를 쓰든 예. 뭐 어떤 정규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한테 급여를 주든 간에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그 알바 직원한테 너 영수증 주라 나한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사람한테 줬다는 거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내가. 그때 하는 게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가게 주인이 신고를 하는 예, 건가요? 가게 주인이.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요. 직장인들 입장에서 급여를 받는데 세금을 떼이고 받잖아요. 그것도 세금을 떼이고 회사가 성문재라는 사람한테 네. 급여를 주면서 세금을 떼고면서 그 세금을 함께 내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 거를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영업자들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동네 인건비가 빵집 나가면. 예. 사장님도 다 빵집 하시는 사장님도 뭐 일용직이 됐던 아니면 뭐 정규 직원이 됐던 간에 급여를 주면 그 사람에 대한 세금을 일정 부분 떼고 네. 급여에서 예. 떼고 그리고 세무서에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급여를 지급했다라는 내용을 원칙적으로 매달 급여는 매달 보통 주니까 네. 매달 신고를 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예. 않으면 나중에 실제로 급여가 나가고 이런저런 지출이 나갔는데 내가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그러면 비용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세금 계산상으로는 그게 결국 내가 가져간 것처럼 취급이 돼요. 그렇겠군요. 내 이득처럼. 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세금까지 내가 물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돈 쓴 거에 대한 어떤 입증 자료를 남겨두는 거. 그리고 그거는 뭐 물론 이제 금액이 작으면 간이영수증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뭐 금액 굳이 우리 따지지 말고요. 10,000원짜리라도 카드 쓰고 현금 영수증 받고 굳이 깔끔하게. 뭐 얼마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인건비는 신고하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내가 지출했던 거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 놓는 거 이 부분만 잘 지켜도 기본적으로 내가 안 내도 될 세금을 낼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 세법에서 정하는 뭐 어떤 세액 감면, 세액공제 혜택 같은 것도 부양가족이나 이런 소득공제 혜택 이런 거 잘 챙겨서 추가적으로 세금 줄이면 뭐 우리가 억울하게 세금 낼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종합소득세를 조금 줄이고 싶다면 일단 내가 쓴 비용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사업용 신용카드를 꼭 홈택스에 등록하시던지 아니면 어떤 비용을 쓸 때 현금 영수증을 받던지 아니면 인건비를 지출할 때도 꼭 신고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팁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